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임용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각자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정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임용고시는 내 점수만 딸랑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맞췄고 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정답과 오답의 분석이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모두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 공부 방법에 참고하시고 적용하셔서 꼭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또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기출 분석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긴 했는데, 기출 분석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출에 당뇨 문제가 나왔으면 당뇨에 대해서 다 알라는 건지, 양도 너무나 많고 방대해서 너무 막연한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기출 분석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노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3권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해서 차례차례 해서 2009년도까지 해서 10개년치 기출 분석을 했고요. 이론서를 보면서도 이 기출 분석했던 내용을 계속 돌리면서 여기에선 또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어떤 문제로 적용이 됐지? 라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기출 분석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공부할 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사실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서술형이고 다 기입형으로 나오는데 굳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수록 객관식 그 문항들과 그 보기 내용들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기출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왼쪽과 오른쪽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13년도에 객관식으로 기출됐던 문제고요. 오른쪽에는 19년도에 기입형으로 나온 문제예요. 잘 보시면 그래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객관식에 나왔던 그래프나 그림, 사진 등이 추후에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유의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들은 아까 이전 문제처럼 그림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온 문제는 아니었어요. 11년도 문제는 화상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화상에 대한 간호중재에 대한 서술형 문제였고요. 오른쪽은 화상 부위를 보고 화상 부위의 비율을 직접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11년도에 그림을 보고 추후에 비슷한 화상 부위 사진이 나오고 간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유추하면서 공부가 가능하죠. 11년도에 그림 사진에 직접적인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2년 후에는 비슷한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확장형 문제가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진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확장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예측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장형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년도 기출과 20년도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12년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의 이름을 제시하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오른쪽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혀 밑에 넣는 알약이라는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엔티지의 명칭을 맞춰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신이나 성인, 여성은 약물의 문제가 나오기 쉬운 과목들이고 매년 기출에서 약물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출에서 언급됐던 약물이 기입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힌트를 얻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12년도의 보기 리을은 NTG의 양리작용을 설명하는 보기였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약물명과 함께 투여 목적을 물어봤는데 이때 투여 목적은 양리작용을 말하게 되고 12년도에 리을 보기가 20년도에 서술형 답안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나온 보기나 오지선다 문장들을 유의해서 보고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약물 문제 내용에 대해서 예시 문제들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문제는 13년도 기출문제로 자간전증 시 사용하는 약물인 황산마그네슘에 대한 옳은 내용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오른쪽 17년도 문제는 황산마그네슘이 그대로 나오고 투여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약물이 서술형으로 재출제된 것입니다. 또한 13년도 라의 보기는 비록 틀린 문장이긴 하지만 해독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보기였어요. 그 문제가 17년도에 기입형으로 재출제되게 됩니다. 객관식 보기 등을 통해서 그 질병이나 약물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점을 초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에서 사용했던 또 다른 방법은 기출 내용을 최대한 책에 표시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강사들 책을 보면은 임용 몇 년 해가지고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기출 분석을 다 해보니까 빠져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시면서 책에다가 몇 년도에 나왔다는 걸 또 따로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스티커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스티커로만 표시를 했었는데 더 세세하게 내용을 알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항에 나왔던 보기라던가 약 이름, 일단 언급된 내용은 최대한 표시를 하면서 기억하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에 기출됐던 가와사키병 문제인데요. 이 징후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냥 스티커로 표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왔던 가나, 다라, 마의 이 증상들을 다 책에 조그맣게 V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와사키의 증상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헷갈릴 수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2013년도에 기출된 결핵량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나에 대해서 나오고 아이나에 대해 옳은 것들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왔던 보기 내용들을 모두 책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기출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기출 연도를 옆에다 같이 적었고요. 그리고 보기에 언급됐던 간장의 내용과 말초신경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 B6까지 해서 V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라의 보기는 아이나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다른 결핵약인 리팜핀에 대한 내용이어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리팜핀에서도 그 내용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 분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궁예가 되어 문제를 예측하며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제자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추후에 어떻게 변형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또 어떻게 응용해서 낼 수 있는지 문제를 예측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8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에 언급된 급성 사구체 신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급성 사구체 신염의 경우에 얼굴이 붓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배가 불러오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증상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사구체 신염을 공부할 때 이런 증상들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급성 사구체 신염의 발생 기전들과 연결하여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기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출 분석 자체가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었어요. 저는 기출 분석을 한 번 돌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기출문제 변형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더 공부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기출 분석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고 꼭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 꼭 자세히 보시고 기출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방향을 잡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임용고시 합격수기 2탄으로 만나요. 안녕!